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발 원자재 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을 입힌 데 이어 이번에는 마그네슘 공급에도 영향을 주며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사용하는데 하필 전세계 마그네슘의 85%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마그네슘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습니다. 마그네슘 1톤을 추출하는데 전력 30에서 40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최대 마그네슘 생산지인 산시성 위린시에는 얼마 전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국 전체 마그네슘 생산량의 65%가 산시성 위린에서 나오는데 전력난의 홍수마저 겹치자 올해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 독일 자동차 공장 전체에 셧다운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이 사태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버금가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중 가장 가벼워서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저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산화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저장해 놓기가 어려워 중국의 생산량이 급감하자 유럽 대부분의 제조업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대란에 유럽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비상이 걸린 반면 한국은 이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꾸준히 자동차 차체 소재의 경량화, 연구 투자를 해왔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알루미늄을 적극 사용한 데 비해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 초고강력 강판으로 경량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 합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초고강력 강판을 선택했기에 이번 마그네슘 대란이 한국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원자재 민폐는 마그네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이제 중국 내 요소 생산까지 차질을 빚었고 급기야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에 나서자 이것이 한국에 근심거리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난 이후 벌어진 전력난의 나비 효과입니다. 석탄 부족이 전력난과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대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제는 요소수 부족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요소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기가스 속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요소수와 만나면 인체에 무해한 물과 질소로 바뀌면서 오염물질이 최대 99%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기준 유로6에 맞추기 위해 2015년 이후 출시된 모든 경유차에 요소수를 활용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그만 한국에 물류대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 관련 화물 차량의 상당수가 경유를 사용하고 요소수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데 요소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소수 품귀 사태가 최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한국은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한국은 중국 이외에 호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던 공군 수송기를 호주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호주로 보내 일단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작년 6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했고 올해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송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해 전 세계에 한국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했던 미라클 작전의 바로 그 수송기입니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에 달하는 대형 수송기로 연료 탱크와 후미의 급유 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KC-330은 한 번에 요소수를 2만 리터까지 실어올 수 있지만 중간 급유가 필요 없는 수송기라서 KC-330을 급파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 정부는 호주 영공에 한국 공군 수송기 통과가 가능하도록 호주와 사전 조율 중입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에도 요소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업체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2013년 전후로 국내 업체들은 요소수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역시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무엇이든 중국의 저가 대량 공세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한국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한국화학연구원은 요소수 없이도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국의 요소수를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은 내년 3월쯤 경유차 엔진 실험을 하고 내후년에 상용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력난과 그에 따른 원자재 대란이라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내후년 요소수 없는 촉매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요소수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이번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호주에 수송기를 급파해 요소수를 실어오는 수송작전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 중 하나는 요소수를 만들려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하는데 암모니아는 수입하고 이산화탄소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나오는 걸 모아서 우리가 직접 요소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암모니아는 요소보다 수입이 쉬운 데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기 생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당장 건설 현장에 물류가 마비되는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찾아야 하기에 암모니아 수입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수 주입 없이 디젤 차량을 운영하는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요소수 부족으로 파생될 대형 화물차나 택배 차량의 운행 중단을 피하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대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랙터와 운송기기도 요소수 주입이 필수라 업계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요소 주입 없는 디젤 차량 운영을 허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습니다. 요소수 없이 운행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소프트웨어 강국 한국은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요소수 없이 디젤 차량의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젤 차량에 부여된 소프트웨어 코드만 변경하면 되는 형태로 추가 개발 기간이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서울 광진구 소방서 앞에 요소수 50리터를 놓고 떠난 익명의 기부자의 모습입니다. 요소수 품귀가 이어지면 심지어 소방차까지 멈출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익명의 기부자들이 소방서 앞에 요소수를 놓고 돌아가는 기부 행렬이 이어진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남과 부산에서도 전국적으로 요소수를 내려놓고 사라지는 기부자들의 모습이 소방서 CCTV에 잡혔고 광진구 소방서는 소방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는 손글씨를 적어 요소수를 놓고 간 기부자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요소수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구급 차량과 소방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담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이 불가피한 한국은 우수한 인력이 곧 경쟁력이었고 인재야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탈출 작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이번 요소수 대란 역시 한국은 또 한 번의 미라클 작전으로 반드시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힘과 산업 전반의 기술력 그리고 신속한 실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